이 사피엔스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별 볼 일 없었던 위인원들이 어떻게 우리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있었을까를 풀어놓은 책이 여기는 사피엔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부가 인지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죠. 현무 씨, 네. 혹시 조상 있죠, 선조. 네네. 선조 그러면 부정적이에요, 막 이렇게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죠. 긍정적이죠. 네네. 조상놈이라고 그래요, 조상님이라고 그래요? 전 조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반전을 줘야 본인이 긴장을 하죠. 본인의 시나리오대로 안 가는 거 보여줘야 자극이 됩니다. 저는 조상이라고 해요. 저가면서 조사. 미국식으로 하죠. 미국식으로. 근데 사피엔스는 한마디로 조상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상놈. 조상님이 아니고. 예, 조상놈. 우리 인간 호모사피엔스 선조는요, 형제 살인범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린 살인자의 후예죠. 그것도 어떤 한 사람을 실수로 죽인 게 아니라 협력해서 조직적으로 멸종시키고 다닌 살인자의 후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반전이죠. 흔히 교과서에서 보는 그림이 뭐가 있냐면 요 그림. 요거. 맞아요. 익숙해요. 원숭이였는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되고 호모 에렉투스가 되고 네안데르탈인이 되고 그게 호모사피엔스가 됐다. 이 진화 과정을 부정해요. 하라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종들이 다 친척이야. 같이 살았다는 거지. 아, 공생했다. 마르티스, 셰퍼트, 시추, 치와와가 공생하듯 사촌지간이었는데 수많은 다른 형제들을 여기는 사피엔스가 전부 다 집단 학살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들이 지구의 주인으로 자리 잡았다는 얘기예요. 현무 씨. 그래서 여기 앉은 거구나. 딱이다. 이러려고 책을 읽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그 별 볼 일 없었던 유인원들이 뭐 더 나은 게 있길래 지구의 주인이 되었을까요? 그거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상식 아니에요? 네. 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만물의 영장. 우리 어떤 면에서? 지능이 높죠. 지능. 지능이 높으니까 뭐 도구도 쓸 줄 알고. 도구. 불도 뭐 발명을 했고. 전현무 씨처럼 뭐 도구 때문에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 됐다, 똑같은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조선 후기의 정약용입니다. 내가 그러면. 어떤 거요? 다산정신. 예. 다산정신 아시죠? 예. 목민심선 다산급 지성. 정약용 선생이 그랬어요. 아니,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는데 사자 같은 발톱도 없고 뱀 같은 독도 없고 독수리의 날개도 없는데 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지? 그건 바로 우리가 도구의 인간, 기술을 쓰기 때문이야. 이게 기에로미라는 글이거든요. 네네네. 이게 지금까지의 상식이었는데 네. 하라리는 본질은 다른 데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파워, 그 힘은 뒷담화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뒷담화요? 남 얘기. 나 놀리는 거야? 난 이거 맞아요? 저는 맞아요. 얘기 맞아요. 예. 뒷담화 때문에 네. 얘기했다고? 예. 누구나 다 이런 반응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게 무슨 진짜 읽어오지 않아야겠다. 나 진짜 이런 반응이 그치. 나오네. 무슨 소리 하나? 그렇지. 시청자 똑같은 반응이에요. 뒷담화가 무슨 괴소리야 이거잖아요. 괴소리죠. 근데 이 책의 매력이 듣다 보면 공감이 가. 들어봅시다 한번.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예를 제가 좀 들어볼게요. 왜냐하면 이 책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 뒷담화는요, 내가 만나보지도 체험하지도 않은 대상을 상상하게 되고 그 상상을 믿는 유일한 동물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뒷담화를 하는데 인간은 이거를 믿는 본성이 있고 존재하지도 만져지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한 허구를 믿는 본성, 이거를 인지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이 인지혁명 때문에 인간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협력의 힘, 모태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침팬지하고 비교를 해요. 현무 씨. 아니 어떤 수업 시간도 한 학생을 이렇게 하게 잡아서 질문하진 않아요. 요거는 요거 들고. 맞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네네. 현무 씨하고 침팬지를 빨개 벗겨갖고 무인도에 풀어놨어요. 누가 더 생존 가능성이 높을까? 생존 가능성은 침팬지가 높겠죠. 높겠죠. 꽤 높겠죠. 왜 그럴까? 당신이 만물의 영장인데 이상하네. 인간이
신체적으로는 나약한 존재로 알고 있어요. 나약하죠. 맞습니다. 자, 이 스튜디오에 암컷 침팬치 1마리, 수컷 침팬치 6마리를 불러드립니다. 걔들하고 이제 싸움을 치른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누가 이길까요, 현모 씨? 침팬지가 이기죠. 이기죠. 네. 우리 뜯어 먹힐걸요, 그냥. 뜯어 먹힌 정도 아예 손도 못 댈걸요? 네. 대기도 전에 그냥 빠바박. 갈기가 이렇게 찢겨서 네. 이렇게. 네. 자, 10,000마리로 해봅시다. 침팬치 10,000마리에 인간 10,000명이 전쟁을 치릅니다. 누가 이길까요? 인간이 이기겠죠. 네. 그건 이기는 게 가서 아니에요. 조직적 학살이 벌어집니다. 인간은 협력의 동물이라는 거예요. 개개인으로 봤을 땐 별거 아닌데 뭉쳤을 때 엄청난 유연한 협력을 가지고 세상을 만들어가기도 하고 조직적으로 파괴하기도 하는 이 무리가 인간인데 그들을 협력하게 하는 힘이 바로 여기는 인지혁명이고 이건 존재하지 않는 허구를 집단적으로 믿는 본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인간들은 처음 본 사람들과 유연하게 협력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제1장 인지혁명의 내용이에요. 이게 어디까지 한 거예요, 지금? 4분의 1 한 거야, 지금 4분의 1을 했어? 우와, 이 이거죠. 정도 읽었네, 그럼 지금. 벌써 많이 읽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쁘시죠? 이야, 기가 막힌 표현에. 제2부에 가면 농업혁명이 나옵니다. 원래 그 구석기 시대는 농업이 없었어요. 그렇죠. 수렵 채집했습니다. 그래서 짐승 사냥해 먹고 배고프면 열매 따먹고 물고기 잡아먹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다 신석기 시대가 되면서 인류가 이제 농업을 짓게 정착을 됩니다. 하죠, 정착. 그렇죠. 그럼 현무 씨 배웠잖아요, 옛날에 역사 네, 시간에. 배웠어요. 그럼 이 농업은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재앙인가요? 아니면 오늘날 인간의 이런 문화를 만들어준 신의 축복일까요? 신의 축복이라고들 알고 있지 않나요? 농업을 했으니까 정착을 할 수 있고 농업을 안 했으면 계속 뛰어다니면서 사냥해야 되고 삶의 안정성이 없어지잖아요. 굶어 죽을 수 있는 그죠. 거고. 네.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는 이 농업혁명을 창세기 이래 최대 인류의 사기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발하려면 나한테 되게 안 맞네. 뭐 말하는 것마다 다 틀리다고 그러는데. 아니 근데 내 말도 맞잖아요. 그 정착을 해야. 맞아요, 그쵸.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현무는 어. 지금 우리 방송을 보는 시청자의 일반적인 생각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 이 책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뭐야 그러다가 이제 읽다 보면 빠지는 빨리는 거예요. 거구나. 그렇지. 아, 들어봅시다 그럼 또.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요거를 씨 뿌려. 그럼 얘가 자라. 그러면 안정적으로 식량이 공급이 되겠네. 나 힘들게 막 짐승 쫓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하고 그럼 나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면 여가 시간도 많아지고 완전 행복해지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착각으로 농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담했죠. 그 사기 정도가 아니라 완전 인류의 재앙을 가져왔다라고 이게 죄송해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세요. 구석기 시대는요. 전쟁이 없었어요. 다툼은 있었겠죠. 조직적 전쟁을 할 필요가 없죠. 왜? 내 재산이 없거든. 그럼 뭐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추우면 그냥 이동해. 따뜻한 데로. 또 사냥해 먹고 누워 자. 그렇게 굉장히 나름 여가 시간도 많고 행복 지수 높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농사를 딱 지었어. 사람들은 처음에는 농사를 지으면 여가 시간이 날 줄 알았는데 아침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계속 농사만 지어. 옛날에 사냥하다 시간 남으면 잤잖아. 잘 수도 없어. 계속 농사만 지어야 돼.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냥 계속 먹고 아이를 계속 낳는 거예요. 그래갖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럼 이 아이들 또 먹여야죠. 그럼 또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밀과 쌀의 노예가 됩니다.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때는 쌀만 먹고요. 밀만 먹는 거예요. 심각한 영양 불균형 때문에 몸도 작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네. 질병에 취약해. 농사 짓기 시작하면서 몸이 이 모양이 됐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농사를 지으려면 가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모든 질병이 어디서 와요? 가축. 메르스 어디서 왔냐? 낙태에서 왔잖아요. 조류독감, 새한테서 오고. 가뜩이나 면역력이 떨어졌는데 가축에서 오는 그런 균 때문에 인간은 더욱더 아파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국 여기는 농경의 시작은 인간 스스로를 노예로 만드는 불행을 넘어서서 전 지구상의 모든 종들에게는 이건 엄청난 불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코끼리, 사자, 기린 그것들이 과거에는 지구를 지배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동물원. 동물원 내지는 내셔널 지오그래피 안에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번식으로만 종의 성공을 이야기한다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건 인간이겠죠. 왜냐하면 인간은 지금 70억 마리니까 호모사피엔스는. 그 다음으로 번식으로 성공한 건 소, 말, 닭, 돼지인데 돼지가 옛날엔 별로 찾아볼 수 없었던 야생 돼지가 지금은 10억 마리 지구상에. 하도 먹으니까. 소 10억 마리, 양 10억 마리, 닭 250억 마리. 결국 인간은 자기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종은 전부 다 몰살시켜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지구의 주인으로 자리 잡았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사피엔스의 절반을 읽은 셈입니다. 호모사피엔스들이 통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3부에 나오는 인류의 통합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류의 통합이 보통 뭐 기원 전후 뭐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이때를 얘기를 해요. 그럼 그땐 전화기도 없고 톡도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들이 자기들끼리 어떤 연합체를 만들었을까? 하라리는 3가지 방법으로 인류가 통합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돈이고요. 2번째가 제국이고요. 3번째는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개의 공통점은 실체하지 않는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현무 씨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무 씨, 돈이 끝나지 않는 실체하나요? 고통이네. 아, 그렇죠. 계속됩니다. 불멸이에요. 네. 현무 씨, 돈이 실체하나요? 돈의 가치만 실제하죠. 상당히. 표정 봤어 진짜. 어우 그냥. 일단 돈의 개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돈은 크게 이제 2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돈이 있고요. 또 하나는 화폐가 있습니다. 돈이라는 건요. 네. 사물의 가치예요, 가치. 그러니까 내가 뭐 축척할 수도 있고 유통수단으로 이렇게 교환할 수도 있고 그 가치를 돈이라고 합니다. 아하. 이 돈의 가치는 바뀌지 않지만 화폐는 끊임없이 그 모습을 바꿔왔습니다. 현무 씨, 선사시대 화폐는 뭐였을까요? 조개 껍데기입니다. 맞습니다. 역시. 그때는 이제 조개 껍데기가 화폐였고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금이 되기도 하고 은이 되기도 하고 지금 우리는 종이에 색칠을 하면서 그 색종이를 화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화폐는 실체하지 않는다라고 하라리는 얘기를 해요. 하라리 말에 따르면 전 세계에 달러, 유로, 원, 위안, 엔 다 모으면 그 가치가 6조 달러래요. 근데 실제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돈은 60조 달러래요. 54조 달러는 은행 계좌에 숫자로만 찍혀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실체하지도 않는 그 디지털의 숫자의 어떤 이동을 인간들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돈의 본질은 신용이에요. 이 색종이는 이만큼의 가치가 있어. 그걸 믿어야만 이 화폐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2번째는 이제 제국입니다. 현무 씨, 제국주의 느낌이 어때요? 너무너무 부정적이죠. 일본 제국주의가 제일 떠오르요. 군국주의. 군국주의 맞습니다. 상대방을 침략하고 착취하고 지배하고 말살하고 보통 부정적인 이미지만 떠오르는데 여기서 또 하라리의 반전이 나옵니다. 제국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준다라는 이야기를 이 파트에서 하고 있어요. 예를 드는 것이 영국의 제국주의입니다. 인도를 지배했던 영국은 결국 물러났지만은 영국인들이 깔았던 철도에 영국인들이 만든 법률에 영국인들이 만들어 놓은 체계와 관습으로 인도는 그동안 이만큼 발전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파트가 실제 엄청 욕을 먹었다고 알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어도. 제국주의에 대한 반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하라리는 종교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신을 만져본 사람도 만나본 사람도 식사를 해본 적도 없는데 그 신을 위해서 사람들은 헌금을 바치고요. 그 신을 위해서 죽고 죽이는 종교전쟁을 벌인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은 인간만의 독특한 본성. 이것 때문에 인간들은 처음 본 사람들과 유연하게 협력한다는 얘기죠. 마지막 단원이 바로 4부인데요. 과학혁명입니다. 과학혁명 첫 장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기원후 1100년쯤에 살던 한 사람이 500년 동안 긴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500년 뒤에 깨어났는데 그때는 1492년이었어요.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깨어봤더니 컬럼부스의 산타 마리아호가 쫙 하고 떠나가고 있더래. 그러면 500년 동안 잠에 들었던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생경해 하겠냐라는 거예요. 생경하지 않다. 1100년이나 1492년이나 거의 변한 모습은 없다는 거죠. 저 이해해요. 이성계 때 잠든 사람이 조선 후기 정조대왕 때 깼다고 크게 놀라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발전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뭐 가 쓰고 뭐 고무신 신고 살이 말투 달라졌을 것 같은데. 한글 쓰는 것 보고 좀 놀랐겠죠. 그럴 수는 있죠. 음식에 고춧가루 많이 들어가서 놀랐겠다. 인진이랑 이거 고추가 수입됐으니까. 역사 지식이 대단하신데요. 슬슬 도발이 오는데요. 이제. 아니. 아주 라이벌, 역사 라이벌 하는 거. 역사 라이벌. 그런데 1492년에 컬럼부스를 따라가던 선원 중에 한 명이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500년 뒤에 아이폰의 벨소리에 잠을 깹니다. 이야. 그러네. 그러면 똑같이 500년인데 뭐라고 그럴까? 이곳은 천국인가? 아니면 지옥인가? 이 단원에서 하라리가 이제 던지는 질문의 제일 메인은 뭐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못 살았던 서양들이 어떻게 이들이 이만큼 발전을 하고 과학혁명, 산업혁명의 중심이 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일단 유럽은 정말 표현이 죄송하지만 다 거지였어요. 근데 이들이 세계 역사에 유럽의 역사를 펼쳐 보이기 시작한 건 컬럼부스가 아메리카를 만나면서부터였어요. 그런데 왜 컬럼부스가 아메리카를 만났을까? 중국은 기술이 없었을까? 멀어서였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무 씨, 중국의 3대 발명품. 심장병 걸릴 것 같아. 중국, 종이, 종이, 화약, 화약. 한, 빼갈? 국수, 국수, 나침반? 나침반. 나지만 제 노래 나침반 좀 깔아주세요. 그러면 최초로 화약, 나침반 그리고 종이를 발명한 건 중국인데 그걸 활용한 건 왜 유럽이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명나라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명나라 당시에 중국은 세계 최강이었어요. 부러울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해버리냐면 자신들의 문호를 닫아버려요. 근데 유럽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배워야겠다, 알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분열이 아니라 경쟁으로 갑니다. 서로 경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포르투갈에서 바르돌로메 디아스라는 사람이 인도에 후추를 구하러 가는데 여기가 인도예요. 여기가 이제 기독교잖아요. 근데 십자군 전쟁으로 싸웠는데 진 거야, 기독교가. 그래갖고 이슬람 세력이 여길 차지하고 있어요. 못 가. 근데 후추는 인도에서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닷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포르투갈에서 바닷길을 찾는다고 이렇게 간 거예요. 바르돌로메 디아스가 여기까지 갔다가 바스코 다가마가 끝까지 다 갔던 거죠. 포르투갈의 경쟁자였던 스페인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항로 쟤네가 먼저 찾았잖아. 교황이 저 항로는 쟤네만 이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 어떻게 할 거야? 고민하고 있을 때 콜럼부스가 나타난 거야, 이태리 남자가. 그래서 이제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한테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인도에 도착하지 않겠습니까? 인도로부터 후추를 이렇게 가져올게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콜럼부스는 몰랐죠. 이 사이에 이 미 대륙이 있다는 것을. 결국 스페인이 아메리카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건 분열에서 오는 경쟁 때문이었다. 무지를 인정하는 데서 이 유럽인들의 발전이 왔다.
라고 설명을 해요. 책 마지막에 유발 하라리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인류가 인지혁명으로 똘똘 뭉쳐서 농업혁명으로 번식하고 돈과 제국과 종교로 똘똘 뭉치더니 이제는 과학으로 중무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라리는 이런 표현을 쓰죠. 사피엔스가 아니라 이제는 호모 데우스다. 이 데우스는 라틴어로 신이란 뜻입니다. 신. 인간은 신이 되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 12시간이면 여기서 미국도 가고요. 달에 발자국도 찍어요.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탄생과 죽음까지 여기는 인간이 관장한다라는 거죠. 하라리는 책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기죠. 우리 인간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갈림길에 서 있다. 역사는 우리의 종말에 대해서 아직 결정 내리지 않았고 일련의 우연들은 우리를 어느 쪽으로도 굴러가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역사의 변곡점 앞에 서 있는 우리 호모사피엔스들은 천국의 문을 열 수도 지옥으로 가는 입구를 열 수도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 책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야, 다 읽었다. 다 읽었어.